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5월 20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하락했고요. 10포인트 내려서 0.34%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은 2포인트 오르면서 0.21%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또 이제 외국인이 매도를 했고요. 기관도 매도를 가세하면서 개인이 이렇게 매수만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오히려 반대로 움직였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했고요. 특히 외국인이 많이 매수했습니다. 자, 코스피가 지금 또 애매한 위치에서 쉽사리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이고요. 투자자는 외국인이 계속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가 또 나왔죠. 네. 어제 이제 금리에 대한 발표가 좀 나왔는데요. 그거부터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자, 미국 연준 자산 매입 축소 논의 가능성 첫 언급했고요. 4월 FOMC 의사록이 이제 어제 새벽 3시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 회의록에 대해서 의사록에 대해서 좀 많이 주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오늘 이제 공지에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지만 어제 의사록에 대한 내용은 뭐 크게 증시에 나쁘거나 아니면 크게 증시에 좋거나 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천천히 이제 증시를 끌어내릴 수 있을 법한 그런 의사록이었고요. 지금 당장에는 막 그런 큰 폭락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점진적으로 좀 이제 하락할 수도 있다. 네, 상승 동력에 뭔가 찬물을 끼얹는 그런 분위기가 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 회의록을 보면 일단은 물가의 일시적인 상승 후 완화 의견이 이제 우세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그렇게 얘기가 나왔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비책이 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금리 인상을 하기에는 이르다라고 계속 그 의견을 유지를 해왔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연방준비제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회의에서 FOMC죠. 향후 테이퍼링 논의 시작 가능성이 처음으로 언급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연준이 19일 공개한 지난달 27일에서 28일 FOMC 의사록에는 몇몇 참석자는 경제위원회의 목표를 향해 경제가 이제 위원회의 목표를 향해 계속 빠르게 진전을 하면 향후 회의들 중 언젠가 자산 매입 속도를 조정하는 계획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라고 의견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진 않았고요. 지금 당장 테이퍼링을 실시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참석자 중에 몇몇 정도가 이제는 앞으로 좀 있으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테이퍼링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의견을 얘기를 한 거고요. 언제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이제 증시에서 돈이 막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의사록은 아니었는데요. 그래도 확실히 모두가 느끼듯이 이제는 증시가 어느 정도 이제 고점 부근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경제가 코로나로부터 이제 코로나와 지금 경제가 두 양방향으로 이제 양갈래길로 이렇게 같이 평행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원래는 작년까지만 해도 코로나가 우세를 해서 경기가 아주 죽어 있었는데 지금 이제 백신 접종도 좀 많이 된 국가들도 있고 그다음에 마스크 보급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 코로나에 대해서 좀 컨트롤을 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같이 좀 진전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 만약에 코로나가 어느 시점에서 서서히 이제 이 확산세가 떨어지고 어느 정도 이제 어, 사멸될 수 있는 그런 날이 온다면 분명히 이제 경기가 완전히 회복이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코로나 대비를 위해서 풀었던 돈들을 끌어모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지금 증시는 그래도 계속 이렇게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지금 외국인이 이탈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는 웬만하면 이제 다음 달 옵션 만기까지는 이렇게 매도 포지션을 좀 잡으려고 하는 것 같죠. 뭔가 느낌이. 그래서 일단은 계속 증시를 크게 내리진 않았습니다. 오늘은 잘 버텨왔고
60일선 근처에서 지키면서 이 정도로 계속 횡보를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 같네요. 어제 나스닥과 다우가 좀 많이 내리다가 막판에 다 올렸고요. 다행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증시는 이렇게 간단하게 보도록 하고요. 물가랑 이런 것도, 네. 지수 선물은 또 이제 나스닥과 다우존스가 하락을 좀 하고 있고, 요즘은 이제 장 초반과 장 후반이 너무, 어, 가격이 달라서, 네, 끝까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도 어제 심각하게 폭락을 했고요. 한번, 아직까지는 증시가 좀 안정화된 모습이 아니니까요.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시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두산중공업 보겠습니다. 1200원 올라서 13,800원 마무리했고요. 거의 뭐 9.5% 오르면서 10%에 육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산중공업이 강하게 상승해서 좀 놀랬습니다. 그래서 10%까지, 14,000원까지 단숨에 올라갔다가 좀 하락을 좀 했고요. 지금 생각지도 못한 상승이 나와가지고 어안이 좀 벙벙했거든요. 일단 최근에 계속해서 공매도 잔고를 늘리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의 주 투자자는 아니고 이제 외국인이 계속 매도를 하면서 억지로 이제 두산중공업을 눌리고 있었다는 점을 좀 주목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공매도 거래량이 계속 많이 진행이 되었다는 점, 그런 점에서 추후에 공매도 상한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기 전까지는 주가 상승이 강하게 올라가기는 좀 힘들다라고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이 일목균형표 정도죠. 네, 양운선을 밟고 바로 이렇게 급등을 시키는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오늘 거래량도 1000만 주 이상 터졌고요. 네, 의미 있는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양봉을 길게 뽑으면서 의미 있는 거래량이 나왔고, 하지만 한 번씩 이렇게 1000만 주에 가까운 거래량을 뽑고도 다음 날부터는 약간 쉬어가는 모습이 한 번씩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지금 이렇게 어, 더 이상 내리지 않고 주식이 전체적인 증시가 하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양봉을 길게 뽑았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깊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60일선 깨지 않고 바로 21선 위로 밀어 넣은 것은 아주 좋게 생각하고요. 저는 이때와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하락 추세를 한 번에 이겨내는 이제 양봉이 길게 나왔고요. 이때도 이제 양호선을 밟고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운봉을 좀 주면서 하락을 좀 시키느냐, 아니면 곧바로 이제 위로 치고 올라가느냐, 이건인데요. 일단은 오늘 오른 이유가 무엇인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두산중공업이 왜 이렇게 많이 올랐나요? 자, 투자자 보겠습니다. 자, 기간이 13만 주 매도했고요. 개인이 71만 주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76만 주를 매수했고요. 지금 최근에 계속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던 외국인이 이렇게 강하게 매수가 들어와 버렸습니다. 주 매도 세력이 외국인이었고, 그 다음에 공매도 세력이 외국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주가를 급등을 시키는 이유가 뭔가 참 궁금하네요. 오늘 공매도 상한이 좀 많이 진행이 된 것인지, 일단은 한 이틀 뒤에 확인을 할 수 있어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이면 오늘의 이제 공매도 상환량 정도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금융투자가 32만 주 매도했고요. 보험, 투신, 연기금은 또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기금이 또 최근에 계속 두산중공업 매수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 그다음에 사모펀드도 매도를 끝내고 매수로 전환한 모습. 뭔가 이제 두산중공업의 지표들이 다시 한번 이 양봉 한방으로 해서 좀 좋아지는 듯한 모습입니다. 자, 의도가 뭔지 참 어려운 주식이네요. 두산중공업은. 그래서 뭐 의도를 파악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천천히 지켜보는 것이 아주 건강에도 좋고, 이 재산에도 좋을 것 같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어차피 목표가가 뭐 15,000원도 아니고 17,000원도 아니고 그 이후가 되기 때문에 뭐 지금 이 정도 양봉 가지고는 어림없죠. 그래서 적절하게 반등을 했기 때문에 추후 이제 이평선이 꺾였던 거를 다시 회복을 하면서 올라가는 흐름을 이어갈지 거기에 주목을 좀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음봉을 확실하게 음운구름을 뚫어버리고 한번 딛고 N자로 반등을 하려는 그런 추세 움직임이 보여서 일단은 좀 더 보겠습니다. 이번 양봉 이후에 그 흐름이 조금 바로 내려오느냐 아니면 위로
좀 지지를 하다가 더 올리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더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봉도 하락하는 듯 하면서 바로 위로 올려버렸고요. 네, N자로 위로 좀 치고 올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단번에 월봉을 지금 네, 이렇게 양봉으로 만들어 버렸고요. 사실 이제 제가 일목 균형표를 그리니까 어느 정도가 좀 보이죠, 저항선이. 그래서 음운구름을 중심으로 해서 이 월봉도 좀 이 저항을 좀 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따지고 본다면 이 정도가 이제 현재 가장 큰 저항선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15,000원 후반대에서 16,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좀 뚫어버린다면 단숨에 올라갈 수도 있다. 네. 지금 오랜 이 하락 추세를 이겨내는 움직임이 곧 나올 것이다. 네. 수개월 안에 나올 것이다. 라는 생각이 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주 발행 이후에 주가가 좀 저는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주식이 대규모 좀 발행이 되었을 때는 어느 정도 가격이 자리를 잡고 그 매수자와 매도자의 이 포지션을 잡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당장 7월 달인데 7월 달 전까지 뭐 한번 뚫어볼 수도 있죠. 근데 최근의 흐름을 보았을 때는 저는 뚫어보지 못하고 조금 횡보를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 오늘 이 양봉을 또 강하게 한번 이어간다면 네, 저의 또 생각을 바꾸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느 때와 같이 여유롭게 지켜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일단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의가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시장은 매도를 했지만 두산중공업의 매수가 강하게 돌았네요. 자, 공매도 잔고 보겠습니다. 473만 주고요. 뭐 날이면 몇십만 주씩 계속 증가해가지고요. 네, 170만 주에서 이제 300만 주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공매도 거래량을 보시면 100만 주 거래되었거든요. 이 거래량이 이제 공매도가 늘어난 수량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래가 많이 되었지만 그만큼 많이 상환되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일단은 잔고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잔고는 이틀 뒤에 나올 거고 내일은 이제 금요일이고 월요일에 잔고를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규모 공매도 잔고를 쇼 커버링 하면서 올린 건지 그 의도가 참 궁금하네요. 일단 어, 이렇게 외국인이 들어왔다는 점은 저는 쇼 커버링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의 대차 잔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대차 잔고는 자, 상세를 보시면 2,890만 주 정도로 네, 거의 뭐 유지죠? 네, 유지 정도라고 생각하고요. 외국인 당일은 이제 14만 주 정도가 감소를 했네요. 네. 그래서 매수량을 좀 줄인 것 같고 그래도 계속 매도를 잡다가 네, 이렇게 매수 들어온 것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흐름이 좀 더 중요한 거고요. 만약에 이 양봉이 잠깐 나오고 다시 하락으로 좀 나오더라도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결국에는 우리는 월봉으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그 월봉의 그 의문선 있죠? 그 의문선을 돌파하는 날이 우리가 이제 승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좀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크게 특별하게 볼 건 없고요. 이제 더 이상 볼 건 없고 여기서 오늘 이제 왜 올랐는지 좀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원자력 발전소 이제 해체 관련주들이 좀 일제히 상승을 했다고 하고요. 뭐 두산중공, BHI, 휴림로봇, 뭐 한국테크놀로지 이런 게 있는데 뭐 관련주가 맞나요, 이건? 저는 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두산중공과 이제 BHI가 이렇게 주가가 막 급등을 했는데 이렇게 해체 관련해서 뭐 좋은 뉴스가 떴는지 일단 전 찾아보니까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게 원자력 관련 주식들이 좀 오른 것 같습니다. 한전 KPS도 좀 많이 오른 것 같죠, 오늘. 그 다음에 두산그룹에 또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중요한 좋은 소식이 나왔고 두산이 이제 부정적 등급 전망 꼬리표를 떼어놨습니다. 그래서 경영 개선안을 통해서 계열 위험을 완화를 시켰고요. 이제는 완벽하게 이 두산 쪽에 이 두산중공업이 해결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두산이 좋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주사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고요.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의 거의 50%를 두산이 가지고 있고, 네. 그 다음에 그 대신에 이제 두산 퓨얼셀 지분을 두산중공업으로 몰아줬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도 좋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두산이 부정적인 신용 등급 전망을 꼬리표를 네, 떼어냈다. 그래서 이렇게 당연히 지주사가 좋게 신용 등급을 받으면 바로 아래에 있는 두산중공업도 좋게 평가를 좀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계속 이제 수소 산업과 그다음에 신사업들 잘 진행이 되면서 두산중공업과 두산이 다시 한번 그 옛 2007년에 그 영광을 회복을 좀 했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두산중공업도 참 엄청나게 많이 주가가 높았었는데 그때 시가총액도 17조까지 올라갔었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정도면 굉장히 싼 편입니다. 이 신사업들이 원자력이 다시 잘 된다면 충분히 10조 이상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 지금 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좀 불기둥을 하나 뽑았습니다. 자, 그래서 좀 힘내라고 뽑아준 걸라고 생각하고 네, 내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전체적인 증시 흐름이 조금 테이퍼링 얘기가 나와서 외국인들이 좀 경계를 하는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 이제 두산이 아니고 코스피로부터 좀 외국인이 이탈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 흐름이 썩 좋지는 않기 때문에 거기에 주목을 좀 하면서 여차하면 이 지분을 좀 정리하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많이 좋지 않아질 때는 과감하게 나왔다가 종목들이 좀 하락을 한 뒤에 다시 한번 들어가는 그런 방법을 좀 생각하고 있고요. 하지만 당장 그런 상황은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버티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두산중공업은 천천히 원래 우리가 해오던 대로 계속 이렇게 천천히 지켜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